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쁜 꽃을 꽂아볼 거예요. 네, 지금 준비된 이렇게 종이 쇼핑백 봉투에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네, 잘 꺼내보시면 이렇게 감싸져 있는 플로럴 폼 들어있고요. 그리고 꽃가위는 우리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꽃가위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화분, 흰색 화분하고 꽃 제가 이렇게 물주머니 달아서 보내드렸어요. 예쁘죠? 오늘은 오렌지색으로 꽂이 한번 해볼 텐데요. 물이 잘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싱싱한 상태이지만 꽂을 때는 우리가 한번 줄기를 더 잘라가지고 꽂아줄 거예요. 오늘 꽃도 이렇게 예쁘게 꽂아보시고 즐겁게 한번 수업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거는 쇼핑백에 있던 꽃가위, 그리고 플로럴 폼, 이거는 물을 적셔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흰색 화분, 그리고 이렇게 꽃 필요하고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화분에다가 이제 꽃을 고정해서 할 텐데요. 그 고정할 수 있는 재료를 플로럴 폼이라고 해요. 보통은 오아시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오아시스는 이 플로럴 폼을 만든 회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명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회사명을 부르기보다는 플로럴 폼, 꽃을 꼽는 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플로럴 폼은 단점이 있어요. 좀 연약한 소재이기 때문에 한번 구멍이 나거나 찌그러지면 복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이로 한번 쌌는데 이 종이가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싸면 튼튼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제가 테이프해서 보냈어요. 요거 한번 이렇게 뜯어서 보시면 작은 조각 폼이 나올 거예요. 이 폼을 물에 적시려면 충분한 물이 있는 그릇이 필요해요. 저 물 많이 담아왔죠. 여기에다가 플로럴 폼을 살짝 얹어줄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플로럴 폼이 내려가면서 물을 흡수할 거예요.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 잘 흡수가 됩니다. 그냥 우리가 빨리 플로럴 폼을 적시기 위해서 위에서 꾹 누르거나 하면 안쪽까지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물을 담은 그릇 위에 플로럴 폼을 얹어서 천천히 폼 이야기하는 동안에 벌써 이렇게 다 물이 흡수가 됐어요. 제가 한 15초, 20초 이야기하는 동안에 금방 물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지 마시고 물 위에 살포시 얹어주세요. 그러면 천천히 내려가서 물이 다 차올랐으면 색이 변했어요. 이렇게 진한 색이 되었고 묵직해졌죠. 처음에 가벼운 플로럴 폼이었는데 물을 충분히 잘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두시고 자, 꽃을 화분에서 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용기 하얀색 화분 있는데요. 요거는 물구멍이 없는 화분이에요. 플로럴 폼을 넣으면 물이 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구멍이 없는 화분에다가 꽃꽂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꽃을 꽂으면서도 물이 생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밑에 흐르지 않도록 준비를 했고 이렇게 물이 잘 머금은 폼을 우리가 사이즈를 제가 맞춰서 자르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꼭 사각형에 맞춰가지고 눌러볼게요.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가 거의 다 맞을 텐데요. 짠, 너무 밑에까지 내리지 마시고요. 화분에 한 2cm, 1.5cm에서 2cm 정도 안에 보일 수 있도록 제일 밑에까지 넣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꽉 끼워 넣을 거예요. 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물을 부어도 좋기는 하지만 꽃을 다 꽂은 다음에 물을 채워주시는 게 더 좋아요. 구멍을 통해서 물이 또 밑으로 나오기 때문에 넘쳐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꽃을 한번 제가 이렇게 끈으로 고정을 했는데요. 이 끈으로 한번 풀러서 어떤 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종이로 싼 이유는 꽃 얼굴은 다른 곳에 닿으면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로 한번 싸서 그렸고 자, 꽃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꽃을 보시면 이렇게 장미, 오렌지색
장미 있죠? 예, 장미도 3송이 정도 있으실 거고, 요거는 콜롬비아에서 왔어요. 카네이션 많이 보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버이날에 받으셨던 거나 구매하셨던 카네이션은 이거보다 컬러가 붉은색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붉은색이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은 예쁜 색, 오렌지, 그리고 연한 오렌지, 핑크, 이렇게 준비했어요. 음, 그리고 또 이거는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꽃이죠. 요즘에는 소국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소국은 안개소국이라는 소국이고 가운데 이렇게 꽃술이 노랗게 생긴 소국이에요. 소국은 또 좋은 점이 있는데요. 소국을 향기를 맡아보세요. 향기가 제일 진할 거예요, 꽃 중에서. 그러면 이 소국을 향기를 좋게 하는 성분 중에 산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은 기분이 조금 좋지 않거나 약간 우울감이 있거나 할 때 기분을 좋게 해주는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꽂으시면서도 그리고 줄기에서도 좋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향기도 맡아보시고 느껴보세요. 이게 소국이고요. 자, 요것도 생김새가 비슷하죠. 이것도 스프레이 카네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콜롬비아에서 온 이렇게 카네이션은 한 줄기에 큰 꽃 하나가 달려있는 보통 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송이 꽃이다라고 하면 이 스프레이 카네이션은 한 줄기에 여러 가지 가지가 분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팝콘 같죠? 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따 꽃꽂이를 하실 때 이거를 한 번에 꼽는 것이 아니라 줄기 마디마디를 잘라서 짧거나 또 길게 꽂아볼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스프레이 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꽃만 있으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렇게 그린잎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루스커스라고 해서 아마 이것도 보시거나 접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반짝반짝한 잎이 나 있는 루스커스고 제일 장점이라고 하면 루스커스는 아주 오래 보실 수 있어요. 물만 잘 갈아주시고 화병에 꽂아 놓기만 해도 보통 다른 꽃들은 일주일 정도 보신다고 하면 루스커스는 정말 2주가 지나도 그대로고 밑에 뿌리까지 날 정도로 예, 아주 튼튼하고 오래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는 비염에도 좋다고 하죠. 그래서 공기 중에 이렇게 물에만 하나 꽂아두셔도 치료 효과가 있고 이것도 역시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유칼립투스 향기도 한번 맡아보세요. 그리고 유칼립투스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잎이 뾰족하게 생긴 뭐 파블로도 있고 지금은 동글동글하게 생긴 블랙잭이라는 품종이에요. 블랙잭이라는 것도 있고 군이라는 품종도 있는데 그 동글동글한 게 저는 귀여울 것 같아서 오늘 소국도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 어울리는 재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유칼립투스도 말랐을 때 형태가 그대로 예쁘게 마르기 때문에 드라이 플라워로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꽃을 꽂고 얘가 말랐을 때 모아가지고 못 쓰는 그릇이나 테이블 위에 올려두셔도 되게 멋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유칼립투스 있습니다. 자, 우리가 꽃을 꼽아볼 텐데 꽃을 꼽을 때는 우리가 플로럴 폼을 고정을 했는데요. 이 중앙에 한 점이 있다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서 줄기를 꼽는데요. 보통 우리가 앉아서 꽃을 꼽다 보면 이렇게 일자로만 배열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에 올려놨을 때 바깥쪽에, 화분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는 꽃이 없어서 굉장히 어색한 꽃꽂이가 되기 때문에 이 플로럴 폼 가장 중앙에 한 점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곳을 향해서 꽃을 꽂아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이제 루스커스 소재도 다 나누어서 사용을 할 텐데 한쪽으로만 꼽지 않고 이렇게 오각형을 그린다. 5지점을 생각하고 꽂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그린 잎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듯이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스커스 잎은 끝에는 뾰족하고 굉장히 얇고 예쁜 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길게 잘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루스커스였어요. 이렇게 한 대를 제가 3등분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3등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짧게 쓰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제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 볼게요. 우리가 줄기를 자를 때는 항상 사선으로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자세히 보이실지. 그러니까 줄기를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면 일자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사선으로 잘라서 물관이 이렇게 크게 확보가 돼야 물에 꽂았거나 아니면 폼에 꽂았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줄기를 통해서 잎, 꽃에 물이 잘 가기 위해서는 가위로 사선으로 잘라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잎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내가 이 원형의 화기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없기 때문에 한 곳을 정하셔서 내가 어느 쪽을 앞쪽으로 둘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겉쪽에다가 사선으로 일자로 꼽지 않았어요. 네, 사선으로 줄기가 갈 수 있게 이렇게 꼽았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줄기를 요것도 한 3등분 해볼게요. 전체적인 길이로 보면 잎에서 우리가 꽂아지는 부분 줄기까지는 한 5cm에서 7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선으로 잘랐기 때문에 길이가 조금 더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쪽에 분산해서 꼽았고 그 바로 옆에 또 사선으로 꼽았어요. 일자로 꼽지 않고 사선으로 한 지점이 보이는데요. 이렇게만 꼽아도 이렇게 원 둘레에다가 꽃을 로스커스를 이제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짧은 거를 두 개 더 만들어서요. 나머지 부분 이렇게 원형 화분의 주변에다가 꽂았어요. 역시나 사선으로 이렇게 꽂으니까 제가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이 원 주변으로 잎이 다 배치가 되었죠. 이렇게 꽂으셔야 나중에 꽃을 꽂아도 휑하니 이 둘레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꽃꽂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 루스커스 잎 이제 끝에 뾰족하고 좀 높이 써도 된다 말씀드렸던 이 루스커스 잎은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어요. 근데 이 루스커스는 잎이 조금 많이 달려있는 것도 있고요. 조금 덜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자연물이기 때문에 얼굴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잎 달린 모양도 다 달라야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나누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끝이 뾰족하고 예쁜 잎은 위로 올라와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 주변에다가 다 루스커스를 넣었지만 한쪽이 약간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꽂으셨을 때 공간이 좀 남아있는 부분에다가 얘는 이렇게 세워서 조금 높게 꼽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비어있는 공간 중간에다가 꽂으면 이걸로도 거의 다 채워졌죠, 화기가. 그래서 화분이 밑에 잘 보이지 않도록 그린잎으로 먼저 그림을 그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저는 이쪽 앞쪽이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잎을 한번 꽂아보시고도 돌려보세요. 어느 쪽이 예쁘지? 어느 쪽이 좀 충분히 잎이 꽂아졌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저는 이쪽이 잎이 제일 잘 보여서 이쪽을 앞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굴이 제일 큰, 얼굴이 뭐지? 하실 수 있는데 꽃이 가장 예쁘게 잘 핀 부분, 그걸 쓸 꽃의 얼굴이라고 해요. 지금은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이렇게 콜롬비아 카네이션, 내송이 있을 텐데 이 내송이가 얼굴이 가장 크고요. 이 카네이션은 물에 꽂았을 때 얼굴이 더 활짝 펴요. 지금 크기의 1.5배 정도로 아마 천천히 피기 시작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도 한 10일, 열흘 정도는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 볼 수 있는 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꽃받침이 끝에가 갈라지거나 하면 너무 금방 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태가 가장 적당하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꽃 중에 봉우리가 너무 단단한 봉우리가 있다 하면 이 카네이션은 좀 피워서 쓸 수 있거든요. 호호 불어가지고 꽃잎을 이렇게 벌려주실 수도 있고요. 밑에 꽃받침이 있어요. 꽃받침 있는 부분을 살살살 만져주시면 꽃이 더 금방 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꽃기
적당한 사이즈긴 하지만 이거의 반 정도 되는 봉우리다.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을 다녀오다 보니까 봉우리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꽃을 얼굴이 큰 거를 이제 쓰고 싶다 하면 미리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에 올려서 꽃을 피워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우리는 이렇게 호구 불거나 손으로 살살살 마사지 해주듯이 만지셔가지고 꽃을 피워서 쓰시면 더 꽉 차는 꽃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카네이션 옆에는 뾰족한 잎이 달려 있어요. 이 잎은 플로랄 폼에 꽂을 때는 제거하고 꽂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로 할지 보통 꽃꽂이는 이 원형 같은 경우에는 화분의 크기나 사이즈나 형태에 따라서 꽃꽂이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원형이기 때문에 둥근 꽃꽂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화분의 높이 정도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오는 꽃은 한두 송이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원형이라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꽃을 놓았을 때 우리가 앞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형이기 때문에 뒤로 돌려도 꽃이 골고루 다 공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꽃을 꽂아볼게요. 그래야 테이블에 놓았을 때 어느 쪽에서든 예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앞쪽에서 꽃은 길이를 측정할 때는 보통 2배라고 했는데 플로럴 폼에 꽂아지는 부분은 2cm 정도는 줄기가 들어가야 고정이 잘 되거든요. 만약에 너무 짧게 꽂으시면 쓰러질 수 있어요. 이동 중에도 움직여서 줄기가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시고 길이 측정할 때는 꽃잎을 이렇게 밑에 놓으시고 한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좋겠다. 네. 한번 측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줄기 부분 사선으로 자르실 거고요. 네, 사선으로 자르고 그 위에 잎이 달린 것들은 조금 잘라내 줄게요. 왜냐하면 이 잎이 많이 달려 있으면 꽃으로 물이나 영양분이 갈 것들이 이 잎에 가는 속도 때문에 꽃에는 물이 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꽃이 금방 시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2cm 정도 꽃을 꽂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색, 조금 진한 오렌지 컬러가 있어서 카네이션 똑같이 길이를 저는 처음에 꽂은 꽃보다 조금 낮게 꽂을 거라서 길이를 짧게 자를 거예요. 그리고 사선으로 잘랐고 그 위에 있는 잎은 제거를 했어요. 제거하실 때 카네이션도 줄기가 약해요. 그래서 너무 세게 잡거나 하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꽂는 위치에 바로 위에 부분을 잡고 폼에다가 꽂으셔야 꽃이 꺾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왼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꽃은 저는 앞쪽을 바라보게 이렇게 꽃을 꽂을게요. 이에 앞에 그리고 높낮이가 달라요. 꽃을 다 모아가지고 동그랗게 꽂으면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키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도 달라요. 네, 앞쪽을 봤다고 하면 왼쪽으로 좀 보는 꽃들도 있어요. 꽃을 이렇게 보시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2개 꽂았는데 그러면 오른쪽 조금 허전하잖아요. 오른쪽은 이 연한 오렌지보다 조금 낮게 꽂을 거고요. 길이를 잘 정해서 사선으로 자르고 이렇게 자르실 때 그 카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디에 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자르지 마시고 그 부분의 아래쪽이나 위쪽을 자르시는 게 좋아요. 예, 이 부분은 잘 꺾여질 수 있기 때문에 볼록하게 마디가 있는 부분에 네, 이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있는 부분에 위쪽이나 아래쪽을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길이를 만들었고 이렇게 잎들은 제거했어요. 잎을 네, 가위, 꽃가위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시고 잎을 제거하고요. 얘는 조금 제가 피워볼게요. 크게 얼굴이 커지게 이렇게. 그래서 이쪽 잘 보이는 쪽에 이번에는 오렌지색 조금 비슷한 컬러끼리 약간 보이게 모아서 꼽는 기법이 있어요. 꽃꽂이에는 모아서 꼽는 거는 그룹핑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컬러나 비슷한 색의 계열들로 모아서 꼽는 것도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개를 꽂아봤고요. 이 꽃을 조금 어디에 꽂아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꽃의 가장 중앙 부분을 연결했을 때 삼각형이 되는데 정삼각형이 아니라 비대칭 삼각형이 되면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어느 꽃꽂이나 마찬가지고 동양 꽃꽂이, 서양 꽃꽂이에 다 적용이 되는데요. 중심부, 꽃의 중심부를 연결해서 선을 만들었을 때 비대칭 삼각형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꽃에 꽂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연한 핑크색. 연한 핑크색을, 핑크색이나 오렌지색을 제일 많이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감사의 의미, 또 사랑의 의미가 있어서 선물하시기에는 되게 좋겠죠. 좋은 꽃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 잎을 제거하고, 음, 어디에 꽂을까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렌지색 옆에다가 뒤쪽으로 배치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마디 위쪽을 사선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꽃을 이렇게 꽂았는데 처음 꽂은 꽃보다는 약간 뒤를 보게 했지만 앞쪽에서 봤을 때 꽃이 보여야 해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봤을 때 꽃이 쏙 들어가서 안 보이면 이렇게 예쁜 꽃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도 살짝살짝 색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꽃을 꽂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어져 있는 공간을 한번 채워볼 텐데요. 비어져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초록색 잎이 많아서 꽃이 없는 부분에다 할 거예요. 이렇게 작은 미니 장미. 지금 한 줄기에 세 송이 정도, 두 송이 정도 달려있는 꽃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도 이 줄기의 끝부분, 그러니까 가장 두꺼운 줄기에 붙어 있는 줄기를 이렇게 잘라볼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잘라서 두고 얘도 마찬가지로 뭉치로 되어 있는 꽃을 쓰면 답답하기 때문에 세 개로 나누어서 쓰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장미는 예쁘지만 가시가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제가 지금 드린 장미는 억세거나 뾰족한 가시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윗부분에 잔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만졌을 때 거친 부분이 있긴 해서 손이 다칠 정도는 아니지만 좀 불편하시다 하면 가위의 등 쪽으로 살살살 이렇게 내려주시면 제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를 만들어서 사선으로 자르셔서 꽃이 없는 부분에 저는 이 앞쪽에 꽃이 없죠. 앞쪽에 그리고 이렇게 새송이기 때문에 새송이를 분산해서 없는 곳에 꽂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처음에 오렌지색 카네이션 두 개 모아서 꽂은 것처럼 두 개, 한 개 이렇게 꽂으셔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룹핑 하는 것도 예뻐요. 그래서 저는 두 개, 한 개 이렇게 모아서 한번 꽂아볼게요. 그래서 가시 불편하시면 이렇게 가위 뒤로 살살살 내려주시면 다 제거가 되고요. 사선으로 자르되 자세히 보시면 미니 장미도 마디가 있어요. 마디의 아래쪽이나 위쪽을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뒤쪽에서 보일랑말랑하게 보일랑말랑 그러면 뒤로 돌렸을 때도 꽃이 다 있죠. 앞뒤로 옆으로 꽃이 다 들어오게 또 마지막 이렇게 한 송이도 잎은 제거할 거예요. 잎은 제거하되 지금 꽃을 받치고 있는 꽃받침이 있어요. 꽃받침은 꽃을 받치고 있기도 하지만 뒤로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있는 잎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거해 주시면 안 돼요. 꽃 받침은 꽃이 오래 볼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떡잎이나 꽃받침을 떼면 꽃이 금방 확 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꽃받침은 그대로 두시고 꽃받침 밑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 이렇게 잎들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장미 보시면요. 꽃받침 바로 안쪽에 붙어 있는 잎들 있어요. 상처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상처난 것이 아니라 꽃을 보호하기 위한 떡잎이에요. 꽃잎은 아니죠. 그래서 떡잎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하는 용도거나 조금 깨끗해 보여야 하는 꽃이다 하면 저희가 이런 떡잎들은 다 제거하고 상품을 만들고요. 집에서 좀 꽃을 오래 보고 싶다 하시면 너무 지저분하거나 이렇게 눈에 거슬릴 정도만 아니라고 하면 그대로 꽃잎이나 꽃받침이나 떡잎은 붙여놓고 꽂으시는 게 훨씬 수면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보시고 싶으시면 굳이 이렇게 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꽂은 요 미니 장미, 예, 고기 바로 옆에다가 어, 꽂았어요. 하지만 높낮이는 다르죠.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꽃을 꽂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꽃은 어느 정도 다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국이랑 이렇게 스프레이 카네이션이라고 있는데 줄기 하나에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 이 꽃 두 가지로 빈 공간을 채워줄 텐데요. 꽃은 생김새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해요. 지금 장미나 카네이션은 얼굴이 크고 동글동글 예, 존재감이 있죠. 이런 꽃들은 메스 플라워라고 해가지고 덩어리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국이나 같은 카네이션이라고 해도 이렇게 작은 스프레이 카네이션 이런 것들은 꽃과 꽃 사이 공간을 채워주는 꽃이다라고 해서 필러 플라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메스 플라워, 필러 플라워, 그리고 그린잎, 그리고 폼 플라워라고 해서 안수리움이나 아니면 스파트 필름 집에서 키우실 수도 있는데요. 포엽이 아주 큰 것들, 꽃이 존재감이 있고 극락주처럼 막 새 모양의 큰 꽃들, 이런 것들은 폼플라워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것들, 이런 작품 테이블에 올려놓는 센터피스를 만들 때는 메스플라워 정도 사용하고요. 뭐 호텔이나 아니면 큰 공간을 장식하거나 할 때는 폼플라워, 손바닥보다 더 큰 꽃들 많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장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필러 플라워로 소금과 카네이션 스프레이로 공간을 채워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꽃들은 지금 꽂은 꽃들보다 너무 키를 높이 하시면 너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꽃송이가 여러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꽂은 꽃보다 조금 낮거나 아니면 조금 비슷한 길이로 다듬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꽃들, 이제 줄기를 사선으로 자르고 마찬가지로 옆에 달려있는 잎들은 가위로 제거를 하는데 제거하실 때 스프레이 이제 꽃들은 줄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줄기 자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앞에 짧은 길이로 꽃과 꽃 사이에 꽃과 또 잎 사이에 이렇게 꽂아줄게요. 꽂을 때 2cm 정도 폼에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움직일 때도 빠지지 않아요. 혹시 빠지면 물을 먹을 수가 없겠죠? 요거는 길이가 조금 달라서 한 번 더 잘라서 옆에다가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소국 중에서도 이렇게 꽃이 3, 4개 달린 게 있고 지금 제가 꽂은 거는 한 10개는 달려있는 것 같아요. 한 줄기에. 이렇게 꽃이 적게 달려있는 거 잎을 제거해서요. 뒤쪽에다가 이런 것들은 꽃이 좀 적게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쓰셔도 예쁘고요. 소고기나 카네이션은 분산하지 마시고요. 3군데 정도 정해서 포인트를 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쪽에 하나, 또 오른쪽, 이 오렌지랑 핑크 중앙에 또 꽂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부분에만 좀 집중해서 꽂으시면 한눈에 봤을 때도 저 소국, 안개 소국은 세 포인트가 있구나. 그리고 요거는 조금 뒤에서는 보이지만 앞에서 조금 홀랑말랑하게 좀 깊게 꽂았어요. 소국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는 길게 해서 그 뒤쪽으로 꽂으면 더 잘 보이겠죠? 앞쪽에서. 그래서 저는 소국 3군데에만 모아서 그룹으로 꽂아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짧게 쓸게요. 이렇게 짧게 해서 이렇게 그 2번째 꽂았던 소국 쪽에 짧게 꽂아서 안에 속이 휑하니 보이는 폼을 가려줄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려보니까 또 뒤에 그린잎으로 잘 채워주기는 했지만 루스커스로 폼이 또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이렇게 소국 남아있는 줄기들을 가지고 뒤에도 좀 채워주실게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있네요. 소국도 생김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꽃이 많이 달려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덜 달려있는 것들도 있어요. 비어있는 공간 뒤쪽에도 신경 써서 이 꽃꽂이는 앞뒤 옆면에서도 다 꽃이 예쁘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뒤도 신경 써서 꽂아주셔야 돼요.
앞에만 보고 꽂다 보면 뒤에 꽃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화분은 원형이기 때문에 뒤뚱거리거나 쓰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공간을 장식하는 이런 수반이라고 하죠. 물을 담고 있는 수반이 길쭉한 경우가 많아서 앞에만 보고 꽃을 꽂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꽃이 앞, 뒤, 옆 골고루 잘 들어갔는지 네, 물론 상대적으로 앞에서 더 예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골고루 꽃을 꽂아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또 마지막 꽃 중에 스프레이 카네이션 남았어요. 요거를 나누어 쓰실 때 하나로 꽂기보다는 중간에 마디를 잘라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중간 마디에서 양쪽으로 줄기가 나 있고 가운데 또 줄기가 나 있어요. 이 가운데 예쁜 라인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으시고 잘라질 부분을 숟가락으로 잡고 사선으로 또 잘라주시면 이렇게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두꺼운 줄기 가운데 부분에 양쪽으로 줄기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잘라주시면 이렇게 또 세 개로 나누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를 나누어서 각각 꽂아도 되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꽂으면 꽃송이가 또 여러 개가 되니까요. 높낮이가 달라서 더 리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쪽에 꽂아볼게요. 양쪽으로 꽂고 또 아까 짧아진 부분 사선으로 잘랐죠, 물론. 그래서 이렇게. 네.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짧게 사용하기 위해서 줄기의 끝부분, 시작되는 부분을 잘랐어요. 그리고 똑같이 사선으로 잘랐고 앞쪽에 조금 비어있는 것 같아서 쪽에다가 꽃하고 모여 있기는 하지만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다르게 꽂는 게 중요하고요. 자, 요 주황색하고 소국 사이에 하나 더 꽂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아까 나누어서 쓴 꽃인데 줄기 시작되는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시는 거예요. 카네이션 중간에 잘 꺾이지 않도록 잘 잡으셔서 꼽는 바로 위쪽을 잡으셔서 꼽으시면 돼요. 그럼 이 사이에다가 한번 꽂아볼게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면 하나씩 꽂으셔도 돼요. 하나, 또.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졌네요. 그리고 원형이 되었는지 요즘에는 조금 유행하는 스타일은 완전히 동그란 스타일보다는 M자라고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팔 벌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꽃은 꽃꽂이도 유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소재들 카네이션 있는 거를 조금 높낮이를 주고 싶다 하시면 한쪽을 조금 높게 쓰셔도 돼요. 또는 한쪽, 왼쪽, 오른쪽 예. 이쪽에 주황색 장미 있는 쪽에도 제가 흰색을 써볼게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꽃 있는 것들로 뒤에 부분도 신경 써서 얘도 우리가 끼울 때 2cm 정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물을 잘 먹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꽃을 꽂다 보면 옆에 꽃을 건드려가지고 그 꽃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빠진 게 있다 하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끼우지 마시고요. 다시 빼서 가위로 사선으로 한 번 더 잘라가지고 꽂아주셔야 돼요. 짜잔 이렇게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유칼립투스, 뾰족뾰족한 잎이 있는 유칼립투스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기가 좀 굵은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가는 줄기 있으실 텐데, 가는 거는 각각 꼽기보다는 두세 개 정도 모아가지고 꼽을 거고, 이 굵은 줄기에 붙어 있는 시작되는 부분을 사선으로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걸 이렇게 두 개를 모아가지고 꽂으려고 해요. 어디에 꽂을까? 앞쪽에 보시면 약간 흘러내릴 수 있게 보시면 우리가 딱 떨어지는 부분을 그린잎으로 잘 채우기는 했지만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밑으로 조금
네, 이렇게 꽂으셔도 예뻐요. 유칼립투스는 약간 흐느적거리는 느낌? 그러니까 유연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유연성이 잘 보이도록 밑으로 좀 떨어지고 화기도 조금 화분도 가려질 수 있게끔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비어져 있는 공간에 네, 조금 떨어지게 꽂아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도 저는 이제 두 개 잎만 남아서요. 사선으로 잘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고 꽃은 거의 다 채워졌지만 그러면 뒤쪽에 비어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꽂아볼게요. 이렇게 꼽는데도 유칼립투스 향기가 너무 좋아요. 예.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그래서 꽃꽂이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꽃을 꼽으면서 폼 안에 채워져 있던 물들이 밖으로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화기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 완성하시고 종이컵이나 끝이 뾰족한 컵들로 물은 반 정도 채워주시면 좋고요. 매일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담아주시면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오래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마른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가위로 잘라주시면서 키운다. 물론 얘는 뿌리가 없는 식물이기는 하지만 관리해주면서 묵은 잎도 떼어주고 그리고 조금 힘이 없는 줄기들 잘라주면서 보시면 더 오래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을 담아놓음으로써 가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물 마르게 하지 마시고요. 매일 종이컵 한 컵 정도 담아주셔가지고 이 건조한 계절에도 좀 가습 효과 느낄 수 있고 향기도 느낄 수 있게 예쁘게 생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